오늘의 주제는 맨발 걷기가 위험하고 더럽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드리는 영상입니다. 흔히 차선의 선택이라고 하죠. 정치나 경제나 리더를 선출할 때 흔히 인용되는 문구입니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고 덕실이 존재합니다. 축구 감독도 스포츠 경기의 리더도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하는 자기만의 룰이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예가 그렇죠. 카리스마 있게 끊임없이 체력을 키워서 팀워크를 받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맨발 걷기에도 덕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효능이 있으면 부작용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부작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있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복숭아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분도 있고 심지어 오이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복숭아나 오이가 알러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맨발 걷기를 더럽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덕실을 따져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럴지도 모르는 것보다 많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맨발 걷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방이나 튼튼한 신발을 신고 산길을 걷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의 욕구에 민감한 우리 인간에게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잉 보호되고 안전에 대해서 너무 치우친 나머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같은 문명의 발달과 지속적인 발전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맨발 걷기가 위험하다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맨발 걷기의 효능이 그것보다 더 많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맨발 걷기를 하지 마라 하던데요. 오늘 어느 업체를 운영하시는 부부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발에 상처가 나면 큰일 나니까 맨발 걷기는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맨발 걷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오히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맨발 걷기를 더 하십시오 라고 권고를 드렸습니다. 전자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 굉장히 많은데 자유전자가 공급이 충분히 되지 못할 때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당뇨나 말초신경장애나 혈관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더럽고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올라오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려고 하는 자는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핑계가 보인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 변하지 않는 당연한 이야기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페트병에 물을 담아서 살짝 뿌린 후에 벤치에 발을 대고 앉습니다. 그러면 자유전자가 이동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잠깐 일어서서
부드럽고 안전한 땅에서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그러면 점차 발바닥에 아치 효과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근골격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혈액이 펌핑하기 시작합니다. 혈액 펌핑의 아치 효과를 하는데 사모님께서 펌프 역할 맞죠? 하시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다면서 말이죠. 심장의 혈액이 건강할 때는 발끝을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신속하게 돌아가지만 넓고 혈관이 넓고 탄력을 잃고 혈액도 끈적해지고 찌꺼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젊을 때처럼 팡팡팡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등에 흐르고 있는 동맥이 발을 땅에 댔다가 뗐다가 하는 동안에 닫혔다가 열렸다가 혈관이 그런 작용을 하면서 펌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류 속도가 빨라지고 혈류의 양이 2.68배 정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혈액이 너무 빨리 순환이 되고 많은 양이 돌아서 몸이 극도로 안 좋아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팔이 저리고 다리가 저리고 부종이 붓고 편두통이 오고 이래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던 분들은 현기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제법 종종 있습니다. 명현 반응이죠. 그러나 그것이 조금 지나면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며칠만 계속해서 하면 그 증세가 사라지고 이제는 아무리 맨발로 걸어도 현기증이 나지 않습니다. 어지러움증이 나지 않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당뇨를 앓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맨발로 걸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땅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산길을 걸을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속도입니다. 천천히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관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하중을 실어서 내리막으로 텅텅 내려가면 처음은 괜찮지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근골격계에 무리가 오고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잘 잡으시고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다지 위험하지 않습니다. 저도 수년 동안 맨발로 산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지만 한 번도 발이 다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급하게 근무 시간에 점심시간에 맞추다가 내려오는 길에 돌뿌리에 한두 번 탕 엄지발가락이 치인 적은 있지만 깐 적은 있지만 살짝 멍들었다가 나은 정도였고 맨발 걷기를 중단할 만큼 한 번도 찔리거나 상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전방을 주시하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신고 할 때보다 1에서 2m 정도 3m 정도 앞을 찬찬히 보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발 신을 때보다 더 자세하게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지만 실제로 위험성은 낮아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박동창 박사님과 숲길 힐링 스쿨을 하시는 회원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2-3시간을 맨발로 같이 단체로 걷는데 수년 동안 한 사람도 발이 다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시면 맨발 걷기가 위험하다 이런 전제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생각의 테두리가 좁은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넓은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을 깨뜨려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하고 더럽다는 그 생각도 한 번쯤은 뒤집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럽다는 생각, 땅은 자연 정화 능력이 대단합니다. 음료수를 땅에 쏟아보십시오. 금방 정화가 되고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외선이나 햇빛, 바람 이런 것들로 특히 흙 속에 있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신속하게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방바닥이나 장판이나 이런 것들은 흙이 아니기 때문에 정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흙은 자연 분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끗할 수 있다는 거 한번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콜라를 카페트에 쏟아보십시오. 끈적끈적하게 오래 갑니다. 하지만 콜라를 흙에 엎질렀을 때 순식간에 흙이 정화를 해버립니다. 남해안에 유조선이 기름 유출되었을 때 태안반도에 그것이 오염이 정화가 되고 다시 어업을 재개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이처럼 자연의 자연 정화 능력, 분해 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칙칙한 신발 속, 곰팡이 핀 운동화 속, 그리고 하루 종일 땀과 또 오염된 발각질에 찌들어 있는 양말 속보다 사실은 맨발로 흙을 걷는 것이 훨씬 더 깨끗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햇빛으로 샤워를 하고 바람으로 건조를 시키고 그것처럼 자연의 위대한 자연 정화 능력과 해동 능력을 한번 신뢰해 보시면 맨발 걷기가 위험하고 더럽다는 생각에서 한번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석탈의 왕릉 길 산행을 했습니다. 아주 산수가 빼어나고 마사토가 적당하게 있어서 발도 아프지 않고 또 불어오는 산바람이 아주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즐거운 맨발 걷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위험하고 더럽다는 그 생각 한 번은 내려놓고, 특히 당뇨가 있는 분일수록 안전한 곳에서 벤치에 앉아서 땅만 대고 있어도 항염증, 활성산소 제거가 되니까 여러분 꼭 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관TV였습니다. 화이팅!